매달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 공지사항의 목차를 보시면 그동안의 내용을 쭉 훑어보실 수도 있어요. 길게는 40분, 짧게는 한 20 분짜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돌리기 해서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평가제가 여기저기 많이 받고 계시죠. 어떤 분은 5 년마다 처음으로 받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 예전에 통합지표하면 A평정 되면은 4 년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가제 딱 이전에. 그때 4년 받으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 돼서 5년 만에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주위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통합지표 하다가 '평가제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고 또 감도 놓친 거예요. 우리가 3 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 3 년이라는 감이 놓쳐져서 하기가 싫으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평가제를 계속 받느라 바쁘신데요. 평가제에서도 그래도 A 맞으려는 관찰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고거는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순수하게 관찰 일지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이트는 뒤에 안내를 한번 해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오셨을 수도 있고 원장님들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원장님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원장님들도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선 어 제가 교사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많이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이 보육일지 교육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관찰일지더라고요. 보육일지는 이제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적고 미루는 선생님이 오히려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미루는 선생님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미루는 선생님보다 그날그날 적어야 된다. 반성적 사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일지가 굉장히 간략해졌잖아요, 보육일지가. 그래서 보육일지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는데 관찰일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아냐면 제가 막 설명을 해요. 강의를 나가서 원장님들도 희망하는 게 "아 관찰일지 좀 교육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나면 몇 달 뒤에 또 몰라요. 또 몰라서 또 들으러 오고 또 다른 육종제에서 하는 강의를 또 들으러 가고 또 들으러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3 번 4번 들었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진행할 때 저는 그래도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관찰일지 강의를 들으러 가면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해 주잖아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A가 안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시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 교육을 들으면 이해는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실수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쓰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얘기지?'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찰일지가 아니라 '이 관찰일지 왜 써야 되지?' 이 이유도 잘 모르고 또 '아니 뭘 관찰해야 되지?' 이 두 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을 들어도 '이게 맞나?' 아리까리에서 계속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들어도 두리뭉실 알겠지만 와서 왜 써야 되고 뭘 관찰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만 들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진짜 힘들구나.'라고 해서 항상 제가 매번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해 주거든요. "왜 관찰일지 선생님 써야 돼요. 평가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데 왜 쓸까요?" 라고 하면 모범적인 답안을 선생님 너무 잘해요. "아이들을 관찰하고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런 답안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도 왜 써야 되죠?" 우리가 관찰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관찰을 안 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아이를 지켜보고 그걸 기록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발달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계속해서 제가 반문을 해요. 그렇게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답을 하는 선생님에게. 그러면 "그러게요. 맞아요.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얘 가 잘 크고 있네.'라고 알 수 있는데 왜 기록을 하죠?" 그게 교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고 또 평가에서 평정을 하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평가에서 이 부분을 평정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많이 부담을 내려놓고 거의 안 쓰는 기관이 많겠죠. 그런데
평가지에서는 이 관찰일지 영역이 절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요, 관찰일지 영역이 없었어요. 일지 안에 한 줄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강화가 되고 쪼개지고 제대로 된 지표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거라는 의미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평가 사업에서 왜 선생님한테 이렇게 관찰을 하라고 하냐라는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할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걸 보는데 왜 기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아이의 성장은 신체 영역밖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 어느 순간 얘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인제 좀 걷네. 예전에는 뜨문 걷다가 인제는 다다다다닥 달리기도 하네.'라고 하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2 개월 만에 천천히 걷다가 제대로 걷네.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 일지라는 걸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이 아이를 관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시점에, 몇 개월 만에, 얼마 만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 다각도로 기록을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체 영역, 뭐 말하기, 의사소통에서는 발달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놓치는 것들, 기본 생활 습관에서도 혹은 신체 영역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범주의 것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발달하는지를 알려고 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작성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개월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하는 건 왜 이렇게 잘하는지 좀 알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죠? 이 아이에 대해서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알아가게 돼요, 몰랐던 것들을.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아 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이런 게 좀 느리네. 내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어머 이 아이는 우리 반 애들에 비해서 좀 이 부분은 빠르네. 어 왜 이렇게 빠르지? 다른 애들도 얘처럼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이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일지를 꼭 해야 돼요. 자 관찰일지 종류를 보면요. 제가 그 관찰일지 강의를 진행하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일화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화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는데 자 관찰일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화 기록은. 일화 기록은 뭐냐면 영유아가 한 가지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 서술하는 거예요. 한 가지 행동. 자 표본 기록법은 뭐냐면 관찰 대상이 한 말, 행동 이런 것들 자세하고 객관적이고 순서대로 일상이 흘러가는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평정 척도법은 체크리스트 있죠. 그래서 점수화해서 하는 거고요. 행동 목록법은 특정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좀 서술을 해 놓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일어나지? 이러한 행동이 또 이 시간에 일어나네? 고걸 좀 기록해서 이 행동이 언제 출현이 되는지 고걸 알고 싶어서 이 기록하는 거고 시간 표지법, 사건 표지법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항상 "일화 기록을 써요."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화 기록이라 말하고 일화 기록과 표본 기록법 요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지만 아이들이 한 말하고 행동을 객관적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섞어서 쓰시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는 일화 기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관찰 일지를 작성할 때 어느 교육이나 가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아까는 "관찰 일지는 왜 적어야 될까요?"라고 제가 막 계속 얘기했던 건 아이들이 얼만큼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란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기록을 하는데 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죠? 내가 기록하는 건데?
선생님이 내가 "나 잘 지내요. 잘 먹어요."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 않나? 왜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수치화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될까요? 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죠? 요것도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음에 요거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샘플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문장들 좀 떼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이 객관성이 있는지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요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앞에 "왜 객관적으로 적어야 됩니까?" 라는 답이 여기 있어요.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라고 적은 것과 선생님이 매달 매달 기록한 내용이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라고 적은 내용과 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차이가 뭘까요? 만약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영아라면 영아의 수준에서는 30cm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죠? 점프할 때. 그런데 유아라면 높은 곳이 아니겠죠. 그래서 영아 선생님이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 한다 했을 때 그 높이를 가늠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선생님도 나중에 판별을 했을 때 높다는 게 어디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지 혹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 정확한 명칭을 적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높았다는 게 뭐지? 사이좋게 지냈다는 게 누구랑 놀았다는 거지? 어떻게 놀아서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지? 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또 객관적으로 적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사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환자를 적는 교사가 휴가를 가거나 일시적으로 병가를 가거나 혹은 아예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이 적어 놓은 관찰 일지를 이어서 적어야 되죠. 그러면 그전에 아이의 관찰 일지를 보고 선생님은 '아 이 아이는 평소에 이런 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베이스 자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이를 친숙하게 그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관찰일지 이전에 선생님이 작성한 걸 보고 '아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구나. 말도 이 정도 하는구나. 먹는 것도 혼자 이 정도 먹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 번 매우 영리하다. 주관적이죠. 그죠? 선생님이 똑똑하다는데 왜? 어떤 부분이 또래에 비해서 문장을 몇 마디 더 쓴다든지 혹은 또래에 비해서 알아듣는 용어가 많다든지 다른 아이들이 쓰지 않은 요런 용어를 쓰니까 영리하다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다음 도전적이다. 이것도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교사인 내가 아주 소극적인 선생님이면 옆에 와서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좀 도전적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활달한 외향적인 선생님이면 앞에 어느 순간에 아주 상단에 올라가서 상석에 가서 얘기 정도는 해야 도전적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적이라는 용어보다 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자, 글자를 보고 따라서 쓴다. 이건 객관적이죠. 그죠? 글자. 어떤 글자였는지, 숫자였는지 보고 따라 쓴다. 보고 따라 못 쓸 수도 있어요. 저기 선만 쭉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작성한 게 4 번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자, 요것도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이 문장만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객관적이다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많이 적냐면 기분이 좋은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보다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를 때 이 아이가 음악이 나와서 손뼉을 치는 행동을 하는 건지 기분이 좋을 때 손뼉을 치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해석을 밑에 적어 주시면 돼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지 손뼉을 많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친다.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객관적으로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뭐 슬픈 듯이 기쁜 듯이 이런 거 빼고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양말을 두 손으로 당겨서 벗는다. 너무나 객관적이죠. 그죠? 자,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어떤 친구와 어떻게 노는 것이 사이좋게 노는 것인지 그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고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맨날 이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했을 때 어떻게 노는 것이 사이좋게 노는 거지? 그냥 주고받는 놀이인가? 를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매회 적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우선 평가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표 책도 잘 안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 관찰일지 관련된 내용은 1-5-2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1 번, 2 번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1 번이 뭐냐면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록을 관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관찰 일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영유아별로 개별 서류여야 되고요.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기록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언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 주기적이란 건 뭘까요? 3월 말에 적었다고 4월 1 일에 적으면 주기적일까요? 3월 말에 적었으면 최소 4월 중 하순위에 한 달 정도 간격을 띄워야 주기적이 되는 거죠. 월 1 회라고 해서 3월 30일 날 적고 4월 거는 4월 1 일날 적고 하면 주기적으로 볼 수 없죠. 그죠? 관찰 기록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이란 건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기록을 하는 건데 월 1회 이상이에요. 그러면 월 2회 3회 해도 돼요. 최소,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최소 행위가 월 한 번 정도는 하라라는 의무로 주어진 거고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월 2회 하는 기관도 꽤 많아요. 그거는 운영 방침이에요. 원장님의 운영 방침이 우리는 선생님이 그래도 월 2회 정도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빨리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 운영 방침에 따라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월 1회 하라고 했는데 월 2회 하죠? 이상이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 월 1 회는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 번은요. 이 서류 따로 이 서류 따로요.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2 번은 이 관찰 결과 매달 적는 것을 인제 활용한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동안 적었던 것 객관적으로 계속 기술하였던 것을 이제 분석해서 아이들이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최소 2 회예요. 그럼 1 학기에 한 번, 2 학기에 한 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영유아별로 개별 서류예요. 영유아별로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이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요. 자, 표준 보육 과정이 영아는 6개 영역, 유아는 5개 영역이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져서 평가를 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샘플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가장 좋은 건 여기 월 1회 놀이, 일상 이렇게 기록하시는 기관도 많은데 그럼 그거 따로 적고 여기 평가 자료 또 따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중에 샘플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각도를 활용하는 거. 영역별로 월 1회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토대로 분석해서 요게는 그냥 변화 정도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 1 회는 이 아이 행동이 보여지는 거고요. 연 2회 총평은 뭐죠? 한 학기 동안 최소 한 학기 동안 이 아이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 변화가 드러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 내가 7월 마지막 날에 이 아이를 관찰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학기 초에는 이러이러했는데 학기 지금 7월 달 돼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네?' 변화 정도를 선생님이 파악해서 적는 게 연 2회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들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요 지표책에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 일화 기록하는데요. 일화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어디에도 일화 기록의 방법으로 기록하세요는 없어요. 관찰 기록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 교육을 들으러 가면 거기 일화 기록을 많이 적으니까 고게 모델링이 돼서 '아 우리도 일화 기록해야 되겠구나.'인데 관찰, 놀이 관찰이며 관찰 일지를 작성한 가장 모태는 유치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유치원에서 관찰 기록과 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화 기록을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모범이 되어서 배워올까요? 이제 유치원에서 작성한 흐름대로 유아교육에서 공부한 대로 배워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화 기록을 많이 하는데 그 일화 기록 안에는 표준보육 과정이 다 녹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린이집은 표준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녹아내지 못하게 일화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일화 기록은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우리 원해서 작성하는 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관에서 작성하는데 6개 영역이니까 영화반이겠죠. 그죠?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걸 보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3개월에 6개를 적는다?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씩 기록하는 기관입니다. 자, 기록하면 여기 보면 날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0월 19일이라고 날짜 들어가고 까만색은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여기 보면 색을 이렇게 달리한 거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요 위에 내용이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해석을 좀 적은 거예요. 해석 정도. 이러한 행동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라고 좀 더 나중에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좀 더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석 정도를 조금 글씨를 달리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6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하셨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3개월분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월별 3월, 4월, 5월 나누어서 여기 보면 영역별로 하나씩 작성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날짜 반드시 관찰일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 이름과 성별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선생님 누가 관찰했는지 이렇고 이 내용, 요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어 9월, 10월, 11월 아까처럼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9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11월 달에 하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작성을 하고 여기에는 또 뭐가 달라졌냐면 영유아 발달 평가를 6개월에 한 학기에 한 번을 여기 밑에 한 번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연 2회 발달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제 1학기 건 거예요. 2학기 거 9월부터 2월. 그럼 이거를 매달은 여기에다 작성을 하고 요거를 토대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 이런 발달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여기에 작성을 하시기도 해요. 자, 이제 그 사진도 넣어서 작성을 하는 기관도 있다고요. 사진도 여기 3개월치 넣어서 언어 영역, 영역별로 나눠서 관찰도 하고 사진도 넣고 요런 식으로 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시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런 기회를 한 번씩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연희의 발달 변화 총평을 아까는 매달 작성하고 끝에 총평을 요렇게 작성하는 기관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총평을 아까 이 3개월치 했던 요 기관, 요 3개월치 했던 요 기관은 3개월 분기별로 총평을 해요. 1차 총평, 2차 총평. 그래서 1학기 부모 상담도 여기 작성하고 3차 총평, 4차 총평, 2학기 부모 상담. 왜? 관찰일지는 항상 부모 상담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자료예요.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발달 과정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상담 내역을 적고 그래서 1년 동안 나타났던 뭐 특이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년치 발달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기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연 2회 발달 변화를 추천하는 샘플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연희의 발달 변화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표준 보육 과정 영역대로 평가라고 했죠. 표준 보육 과정. 그러면 여기 영아일 경우에는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어서 요게 따라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랬다. 학기 초에는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되게 서 있고 잘 달리다가 멈출 수 있다. 이제는 멈출 수 있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나 있죠. 학기 초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한다. 자,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6개 영역에 관한 발달 변화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그럼 여기 안에 선생님들이 표준보육 과정 내용이 뭐 기본생활, 신체, 예술 이런 내용이 다 녹아내게 잘 적으시면 돼요. 하나로 적으실 때는. 요 앞에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요런 식으로 작성할 때 영역별로 하나 적다가 요 끝에는 여기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 한 줄로 다 적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혹시 놓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염려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안정적인 방법은 표준 보육 과정, 누리 과정, 영역 범주에서 놓치지 않고 영역을 잘 나누어서 아우르면서 연이회 발달 변화를 적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폼은 이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요걸 쪼끔 추천을 드려요. 요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최소 이 영역인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신체 운동 안의 범주 속에는 어떤 관찰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런 식으로 작성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요. 자, 그다음 선생님들이 관찰 일지는 제 어떻게 적는지 알겠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면 총평. 총평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평을 보니까 어려울 만하긴 하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육일지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육일지에도 "뭐뭐 해야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적다가 관찰일지에도 그런 거 적으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지원했지? 내가 뭐 이거 하는 거 맞나? 총평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적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총평에 대한 걸 조금 지금부터 쪼끔씩 알려 드릴게요. 총평은 뭘 적어야 되냐면요. 총평이란 거는 앞에 그 관찰할 내용은 객관적으로 적는 거죠. 그죠? 맨 위에. 그건 당연히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단에 우리가 월 1회 관찰에도 총평이란 걸 좀 적어요. 총평이란 걸. 자, 거기가 해석 및 평가 요런 식으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적냐면요. 행동에 그 관찰할 행동이 왜 이런 원인이나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해석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또 왜 이런 관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시기에 왜 이런 특정 행동을 나타나는지 고런 이 관찰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번 달에 꼭 기록하고 싶은 아이의 발달 특성 있죠. 고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의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교사의 지원이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보육일지에는 교사의 지원이 매번 들어가도 돼요. 오늘은 내일은 이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 지원해 주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보육일지는 매일 적잖아요. 매일 적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지원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활동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네."라고 작성할 수 있지만 관찰일지는 언제 적죠? 한 달에 한 번 적어요. 많이 적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적는 기간도 있는데 매일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얘 관찰하고 '아 이런 부분이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지원을 해 줬더니 그래서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되거나 인제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적는 거지 '뭘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매일 적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선생님이 관찰하고 또 반응도 살피고 만약에 저번 달에 아이가 이러이러한 관찰이 됐는데 하면 그 중간에 지원을 해 줘야죠. 자, 다시 얘기하면 보육일지에는 주체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보육일지를 적는 주체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행착오를 막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루 일과를 우리 반을 이끄는데 당연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고 '아 내가 이게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적는 평가인 거고, 관찰일지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적는데 주체가 누구죠? 아이예요. 그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사의 지원이 일어나고 "뭐 해 줘야 되겠다."라는 내용보다 그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떤 발달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훨씬 더 올바른 총평의 내용인 거예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저기 총평, 여기 총평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에 적었던 관찰 내용을 좀 해석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시를 제가 막 따라와 봤어요. 다 잘 적으셨어요. 선생님들이 막 예시를 잘 적으셨는데 요거 인제 저희 우리 아이들 거기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막 총평을 적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잘된 케이스 또 조언할 거 있으면 조언할 케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또래나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여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 선생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으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이거 진짜 선생님 대단하게 적었죠.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제가 맨날 읽을 때마다 숨이 차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요거 한 세 문장 나눠도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잘 적은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관심 표현이 놀잇감을 빼앗는 행위인 거예요.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애들의 놀잇감을 뺏는 게 얘가 악이 고의가 있어서 뺏는 게 아니라 같이 놀자 라는 식으로 해서 빼앗고 관심을 좀 이끌어오려고 뺏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는 같이 놀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선생님이 지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 누구누구야 이렇게 친구한테 장난감 놀 때는 같이 놀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했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단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숨는데요. 숨어서 피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뭐 이번 달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작성하셨죠. 그죠? 잘 작성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순간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인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누구누구 친구야 같이 놀자."라고 말하는 때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또 선생님이 그걸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 행동이 왜 이렇게 관찰이 되었는지 내용을 잘 풀어서 작성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이것도 잘 적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적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관찰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해서 얼마 만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기 위해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다양한 영역인데 그 다양한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이 아이가 주로 좋아하는 영역은 몇 개 영역인지 적어주시고, 또 특정 교구가 어떤 교구인지, 혹은 특정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를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분석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이 교구를 이땐 좋아했을까? 만약에 빨간 자동차를 이때 좋아한다면 다음 달에 되었는데 파란색 자동차에 집착한다면 이 아이는 저번 달은 빨간 자동차, 이번 달은 파란 자동차. 그럼 자동차에 흥미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빨간 자동차를 이 아이가 좋아하다가 다음 달에는 빨간색 공을 좋아한다면 색깔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특정 교구, 어떤 교구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는 게 총평에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요거는 부모님과 협의 후에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있음. 자, 지금 이 시기에 특이사항이 이건 거죠. 이번 달에 이제 배변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 요거 총평에 적었고, 아직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티에는 쉬를 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즐겁게 간대요. 쉬를 하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야 하는 순서를 이제 3번 이야기를 해 줬더니 쉬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순서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대요. 배변 훈련이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자, 요게 선생님이 굉장히 잘 적은 거예요. 왜? 몇 번, 3번 정도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였다. 그럼 다음 달에는 선생님이 3번이 아니라 2번이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순번대로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선생님이 어떤 지원을 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 혹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배변 훈련을 시작할 때는 특이 사항들, 요런 것들이 총평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일지에 많이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존까지는 일반적인 관찰일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관찰일지 적는데 '정말 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이거 인제 사이트 어떻게 쓰는지 아실 것 같아서 처음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는요,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관찰일지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베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찰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관찰일지를 하는 목표는
이 아이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인데 선생님이 '왜 관찰일지 적어야 되지?'라는 것도 스트레스고 매일 적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 날 잡아서 어떻게 가장 많이 적냐면 제가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관찰일지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적냐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주말에 추린대요. 추려 가지고 그 내용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면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건 제대로 된 관찰일지 기록이 아니에요. 관찰을 할 때 선생님이 이 영역에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기억해서 놀이를 적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묘사해서 적는 게 제대로 된 관찰일지가 아니라 이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나는 오늘 이 아이가 신체 발달이 신체 운동 영역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좀 알고 위해서 오늘 관찰해야 되겠다. 뭐 그 아이를 오늘 계속 쳐다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걸음 모아서 뛰는지도 한번 테스트도 해 보고 "여기 이렇게 넘을 수 있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면 잘하는 거죠. 그럼 그다음 단계 또 하는지 테스트도 해 보고 고런 식으로 해서 관찰이 돼야 되지 그냥 바깥놀이 갔던 사진을 가지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논다는데 안에 내용은 사회관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너무 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보육일지는 온라인에서 스마트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선생님의 고유한 문서이니까. 근데 관찰일지는요. 표준 보육 과정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범주대로. 아주 많은 범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줄일게요. 그래서 모든 범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만 쪼개고 아이 연령만 이렇게 쪼개면 선생님이 체크만 하면 금방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제가 1 년을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이 사이트를 이용한 걸 가지고 이렇게 출력만 해서 평가 이제 다 통과하셨어요. 다 요렇게 출력해서 발달 변화 분석 매달 이렇게 체크만 한 걸로 인제 이렇게 출력 짜자작 출력해서 인제 다 가뿐하게. 그런데 좀 이걸로 되게 만족하시는 선생님들은 뭐냐면 부모님 상담할 때 좀 있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상담할 때 "발달 변화 분석이요." 이래 갖고 애들 그동안 사이트 막 사진한 거 한글 문서 편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력한 걸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했다고 좀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얘기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자 그다음에 혹시 뭐 요런 식으로 통으로 해서 한 장으로 좀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출력은 당연히 무료죠. 네 출력은 무료예요. 네. 네 인제 요 사이트 안내법을 좀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만약 여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요게 몇 세 수준인지 아시면 관찰일지 상위 10%에 드시는 분이에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당연히 아는 선생님도 있죠. 왜냐면 우리 반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은 이거는 몇 세 수준인데 우리 반 아이보다 쪼끔 높다 낮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데 이 문장만 듣고 이게 몇 세 수준인가 아는 선생님이 70%도 안 돼요. 많이 모르세요. 신체 변화에 따라서 이 돌 지나면 걸어. 15 개월 지나면 걸어. 아유 인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건 한 두 살 만 2세 정도 돼야 스스로 먹을 수 있나? 요렇게 추측하고 아이 발달만 아직 정확하게 세분해서 범주화해서 이게 진짜 이 수준인가는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던 선생님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막 취업한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막 절을 해요.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그전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제 막 3 개월 입사한 선생님이 대학 졸업해서 3 개월 국공립 어린이집 갔는데 관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관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 생활이에요, 기본 생활. 기본 생활에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뭐가 식판에 올려져 있는 계란을 보고 친구와 교사와 친구들의 "이야 계란이다. 계란 좋아해."라고 이야기하며 계란을 먹어 본다. 교사가 땡땡이에게 "계란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고 이야기하자 "네." 하고 이해하며 계란을 맛있게 먹는다. 계란을 다 먹은 뒤 교사에게 "계란을 가리키며 더 주세요." 이야기하며 교사가 "계란을 더 가져다 주자." 윤우가 "오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란을 먹는다. 하지만 계란만 먹고 밥은 먹지 않아 교사가 윤우에게 "윤우야 계란만 먹지 말고 밥도 같이 먹어 볼까?" 하고 있어요. 잠시 멈추고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과연 식습관을 위한 내용인지 대화인지
선생님이 적당한 대화를 하고 이 아이가 적당한 대답을 하는 의사소통에 가까운지 가늠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뭘 관찰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기본 생활에서 식습관에서 뭘 관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력서 선생님이 작성한 걸 토대로 문제 검토하는 거야.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나?' 그런데 어차피 길게 적어야 되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일부러 말을 시켜서. 이렇게 관찰하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 요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 선생님의 그 애로사항은 "저희 기관에서는 원장님이 이 틀을 양식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 사이트에서 요런 식으로 매일 체크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관찰하고 그 결과 나오는 걸 요렇게 복사해서 붙이세요." 했더니 인제 똑같은 다음 달인데 땡땡이는 인제 손 씻게 하고 이닦게 시작과 마무리에서 교사의 도움을 쪼금 필요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한다. 교사의 도움 없이 식사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고 식사 도구를 스스로 정리한다. 간식 및 식사 시간에 교사의 도움이 없어도 정해진 자리에서 인제 먹는다. 교사의 도움 없이 어린이집 일과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교사의 도움 없이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하고 일과 중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을 한다. 여기 앞에는 계란 하나 가지고 먹니 많이 했는데 여기 안에는 기본 생활 안에 아주 많은 범주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보이고 관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초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지금 안내를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만 치면 우리 아이들 병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병원 말고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 치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용법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요렇게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원화 등록은 사이트에서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아니면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여기 가면 우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고 로그아웃을 한번 해 볼게요. 로그인 회원가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원가입하면 모두 동의함하고 회원가입하면요. 여기에 본인 인증을 해야 여기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거 전화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 아무리 커서가 눌러도 안 돼요."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다 적어 놨어요 제가.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본인 인증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서 인증만 하시면 돼요. 인증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제하는 게 뜨는데 제가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걸로. 아까 출력은 무료인가요? 출력은 무료인데 여기 월 인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몇 명 아이를 등록할까 원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10명 미만이면 9 명까지죠. 그럼 9 명일 경우에는 4,900원 한 달에 4,900 원이면 되고요. 인제 10 명이 넘어가면 유아반 선생님 15 명, 20 명까지 되면 20명 선생님은 6,900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 우리 반은 지금 9 명밖에 안 돼서 이걸 쓰다가 나중에 만 3 세니까 15명 넘어가면 이거 써야 되자고 왔다 갔다 호환을 하시면 초기화가 돼요. 앞에 자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최대 우리 원에 우리 반의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내가 월로 쓰다가 귀찮아서 그냥 연으로 좀 할인된 가로 쓰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제가 돼야 되고 한 달 쓰고 내가 까먹고 있다가 '아 한 달 결제한 거 까먹었네. 나중에 2달 뒤에 다시 이게 필요해서 써야지.'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관찰 노트 작성하기 들어가면 원생을 등록해야 돼요. 저는 지금 2 명을 등록했어요. 여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반 아이가 9 명이면 9 명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생 등록해서 들어가면 어린이집 명을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제 표지를 다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연동이 되게 해 놓은 거예요. 영어할지 유아할지 체크리스트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 이름 적고 반명 적으면 되고요. 생년월일 이 아이 생년월일 적고 아이 사진이 있으면 등록하고 주소는 우리 반 아이 주소를 모르는데 하면 그냥 어린이집 주소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놓은 이유는 그냥 이거는 김아빠, 김엄마 하셔도 돼요. 이걸 캡처해서 원화 등록카드로 쪼끔 쓰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이 아이 본인 인증을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입만 하시면 돼요. 0000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메모상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 원화를 우선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관찰일지 들어가면 저는 지금 8개 관찰일지 작성했어요. 8 개. 그러니까 요렇게 뜨는 거고요. 선생님 밤마다 지금 3, 4, 5월 하면 아마 지금
6월 정도면 한 반에 5명이면 한 30개가 여기 뜰 거예요. 그동안에 작성했던 게 30개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아이 이름을 작성하고요. 검색, 연동이 돼요.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그럼 작성월을 3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로 해볼게요. 2022년 6월. 자, 그럼 여기 기본생활 영역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 아이가 34개월이면 만 2세, 좀 넘었을 수도 있겠죠? 자, 0세, 01세, 1세, 2세, 3세 수준으로 제가 문장 앞에 수준을 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게 이 아이는 2세니까 2세를 체크하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 매달 기록했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쉬운데 그냥 2세, 2세만 체크하세요는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러면 이 아이는 2세인데 내가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봐도 1세 수준밖에 안 된다. 손 씻기와 입 닦기를 혼자서 할 수 없고 스스로 시도는 하지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 정도면 1세겠다. 생각하시고 1세 수준을 정확히 기입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식습관을 봤는데 요거는 2세 수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요, 아주 꼼꼼하게 이 아이 실제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쭉쭉 하는데 한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6월이죠. 6월이면 언제 있었던 일. 오늘 23일이면 23일하고 여기 총평에 뭘 적으라고 했죠? 이번 달의 특이사항. 그런데 강사님 저는 체크리스트만 하고 이거 총평 안 하고 싶은데요 하면 체크리스트는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해서. 그죠? 이 체크리스트 외에 총평을 작성한 이유는 오롯이 이걸 해야 선생님만의 고유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 평가제에서도 반드시 끝에 특이사항 간단한 총평 정도는 메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유기질을 적을 때 매일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의 서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총평이란 걸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6월 달께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만약에 오늘부터 선생님이 시작했다. 그럼 6월 달 거 저장을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제가 그동안 쭉 작성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달에는 7분 정도 이 아이를 막 피드백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하면 두 번째 달에는요.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 3월 거를 복사하시면 돼요. 수정은 이 안에 고치고 싶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자, 3월을 맨 처음에 작성하면 복사하세요. 이거 3월 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 편하게 만든 거예요. 편하려고. 매달 이거 체크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 게 제가 저장했던 게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엄청난 발달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역별로 1세 수준이었다가 2세로 조금씩 올라가는 하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번 달에는 이거 보니까 2세로 조금 올라갔네. 요 영역도 아이가 2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 의사소통은 똑같아. 저번 달하고 똑같아. 아니면 스킵하셔도 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몇 개 체크하시고 저장. 오늘도 4월 해서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월 건 어떻게 작성하죠? 4월 것도 복사하는 거예요. 4월 거 복사 해서 5월 거. 그럼 5월 거는 어떻게? 5월 거 복사 해서 6월 거. 그럼 그때그때 몇 개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7분 걸렸는데 그다음부터는 1-2분이면 될 거예요. 총평 정도는 그달에 일어났던 것들.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작성을 하냐면 발달 변화를 알려고. 이걸 매날 제가 6개월 샘플로 작성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통계. 2022년 3월부터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2022년 7월 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집 이름은 다 틀려요.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해서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이름이 다 될 거고 아이 이름, 선생님 이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표지 이렇게 다 점수화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기본생활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신체 운동은 이렇게 되고요. 사회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3, 4, 5, 6, 7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는 3개월 엄마 부모 상담할 때 좀 3개월치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5월 달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2달치. 그럼 2달치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진도 선생님이 심어놓은 사진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3개월, 6개월로 한번 1학기 거 한번 해볼게요. 1학기 거 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6개월치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그동안 선생님이 등록해 놓은 사진은 핸드폰에서도 바로바로 찍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사진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의사소통 영역 경우에는 말하기, 대화가 기록으로만 남지만 끼적이기를 사진으로 남으면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냐면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그리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이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 친했던 아이들 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한 명만 찍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관계 부분 찍으려면. 예술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 활동이나 뭐 신체 운동에는 어떤 대근육 활동이나 소근육 활동을 좋아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포트폴리오 만들거나 부모님 제공하려고 하고 요게 프린터하면 그냥 자동으로 프린터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발달 변화 나타난 총평은 어떻게 적냐? 선생님이 매달 작성한 게 있어요. 3 월, 4 월, 5월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누적되어서 이렇게 쌓이는데 요거 날짜 지우고 3 월 지우고 요 앞에 내용을 드래그해서 앞에 붙이고 요렇게 앞으로 붙이고 그동안 작성했던 거 컴퓨터에서 요렇게 붙이고 요 4월 것도 지우고 4 월도 요렇게 붙이시면 돼요. 요게 중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의 6개월간의 1 학기 총평이 끝나는 거예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왜? 그동안에 선생님이 다 작성을 하셨잖아요. 매달 특이 사항들을. 그리고 발달 변화도 있고 매달 체크 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요런 식으로 프린터에서 발달 변화 분석한 거 보관하시고 매달 체크리스트 한 거 요렇게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요 사이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지금까지 관찰 일지 교육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제가 이 강의는 계속 할 거예요. 다음 달엔 또 다른 내용 할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또 세분화된 범주 중에서 '이 변화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한 30 분씩 계속 강의할 건데 지금은 이거를 활용해서 그 평가제 통과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런 걸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플랫폼을 쓸 때 쪼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평가제 되나?' 하는데 다 평가제에 관련된 기관하고 검열을 다 받았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 다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총평을 안 적으시면 맨 마지막 달에 무슨 땡 무슨 일 그리고 특이사항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선생님 문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달에 있는 총평 정도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고거만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뭐 평가제 때문에 도움이 있으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런 발달 변화 분석 이런 제가 총평을 잘 적었을까요?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 톡에 들어가서 "아, 선생님이 이 부분 작성하신 거 잘하셨어요." 하고 또 검토 컨설팅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오늘 좀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관찰 일지 교육 진짜 많이 받으시죠, 그죠? 받는데 쪼끔 많이 힘드신 거는 선생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요. 왜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적는 건 알겠는데요." 하는데 "왜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지?" "아, 맞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라는 걸 계속 심어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아, 맞아. 아, 이 아이 관찰하려면 최소 내가 오늘 신체 영역을 관찰하려면 '신체 영역을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관찰하지 사진 찍고 그걸 풀어서 적는다? 그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라고 있으면 쪼끔씩 교정이 될 거예요. 이미 관찰 일지를 잘 적는 선생님은 너무 잘 적더라고요. 자, 관찰 일지를 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제 A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생님이 온전히 이 연령의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유아 교육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영유아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정말 파악하고 '이 연령은 왜 이렇지? 이 연령은 이걸 더 잘하네. 어떻게 더 지원해 주면 잘할까?' 계속 이 아이가 제대로 보여야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 일지가 앞으로도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개발했는데 제 목표는 이미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한글 문서로도 굉장히 작성을 잘 하시지만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글 문서로 설문지도 팍팍 돌리는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서로 적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문서가 적는 게 해서 분석이 되나 매달?'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제가 전문가로서. 그래서 '아 이거를 쪼끔 스마트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투자를 받고 요렇게 개발을 했어요. 이게 또 되게 이번에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오늘도 또 새로 제가 또 투자를 받아서 인제 어떻게 되냐면 기관에서 선생님들 관리하는 툴하고 여기 안에 사이트에 어차피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찰 기록을 다 작성하시잖아요. 이거 작성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도 보지만 부모님하고 상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어머님들의 이 아이 사이트 일정한 기간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학부모 상담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아이 올바른 발달 변화를 보세요." 하고 미리 체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상담 툴을 하나 연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호환이 더 될 것 같아요. 쪼끔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관찰 입지 관련된 건 궁금한 건 저한테 문의 주세요. 여러 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 교육만 아니고 다른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유료 강의로도 계속 진행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무료를 하는 거지 제가 막 이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거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돼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거기 저희가 항상 그 그룹 채방이 쪼끔 시끄럽긴 하죠. 언제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 좀 알람을 꺼 두시고 거기 안에 계속 제가 공지문 올리고 이렇게 무료 강의 언제든지 링크 올리고 왜냐면 모집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들어오셨다가 강의 듣고 나가셔도 되고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녹화본을 제가 항상 공지사항에 다 올려 놓으면 그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주위 분들 뭐 나눠 주셔도 되고 하도 무방하니까 거기는 그냥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무료 강의 진행하려고 만든 공간이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쪼금 피로도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것만 쪼끔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배도 많이 고프시겠다. 그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인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거기 톡방에서 질문 주셔도 돼요. 오늘 마무리하고 저 녹화본 빠르게 올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